자, 뼈대 잡기 한번 해볼게. 크게 잡기. 법지문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주체 잘 잡으시고 정의 잘 보시고 포인트는 경우 나누기거든요. 법지문은 경우 나누기가 되게 중요해. 이 지문도 경우가 막 나뉘어진단 말이야. 경우 나누기. 그래야지 사례 갖다 붙여.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가볼게. 그것이 독해. 크게 보기 하는 거거든. 크게 보기를 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사고는 이런 거야.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언제 하는 거죠? 앞에 내용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아 맞다 하는 거잖아. 아 맞다 하는 문장이 어디 있어? 3문단 첫째 줄 형광펜. 이런 문장 볼 줄 알아야 돼.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도에 점 찍고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아 맞다. 뭐가 아 맞다야? 지금부터 행정법령 이야기 할 거라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했을 때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세로선 연결 무조건 돼야지. 어딨어? 1문단에 어디랑 짝대는 문장이야? 개인 간 법률관계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여기야. 요 문장하고 짝이 되는 문장이었다고 말이야. 여기가. 요렇게 세로선 연결이 되면은 참 잘했어요. 그러니 제일 높은 화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불확정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확정 개념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 민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밑에는 행정법령에 사용되네요 라고. 큰 뼈대를 이렇게 잡아주는 문장이 3문단 첫 번째 문장이라고. 미궁에 빠지면 안 돼. 근데 솔직히 2문단 읽으면서 기분은 어땠어? 좀 더러웠을걸.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란 말이야. 하지만 정신은 차려야 된다고. 근데 또 정신 차렸다가 4문단 읽으면서 아이씨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거거든. 자 하지만 계속 가볼게요. 1문단에서 요 말 부당히 과다, 적당히 감액. 이 뭐구나? 불확정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은 했죠. 그때 법원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의 위약금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두 번째는 위약벌. 그렇구나. 위약금의 성격이 뭔지 증명이 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첫 번째 걸로 다루어진답니다. 그런 다음 2문단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된다. 2문단에서 뭐 해야 되냐면 경우 나누기.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자. 이 문단은 총 몇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표시가 돼 있어야지. 무슨 표시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에? 슬래시 슬래시. 요렇게 슬래시 슬래시야. 슬래시 들어가는 것도 끊어질 때 쓰는 거란 말이야.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경우 1, 여기가 경우 2, 여기가 경우 3이라고. 세 번째는 위약 벌인 경우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액인 경우죠. 첫 번째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가 경우 두 번째예요.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더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대.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한편 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간다.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했을 때 다시 아 맞다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순간만이야. 아 맞다. 뭐가 맞아?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가 있다잖아. 그게 어디 있었냐고? 요 있네. 이거 니들 무조건 까먹고 오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서 여기로 들어간다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이 가능해. 근데 위약 벌임이 증명됐을 때는 감액이 되지가 않아. 이것이야. 이 경우 가지고 옆에 보기 문제 푸는 거라고요. 이게 1번 가요.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1번요.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되지 못했어요. 증명을 해야지 받잖아. 근데 위약금 약정도 없었는데 증명도 못했어. 그러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2번 나경우 볼게요. 나경우에서 두 가지야. 100을 약정을 했어. 근데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이 되지 못했어. 그러면 1문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처리하게 되는 샵 2의 경우란 말이야 이게. 경우 두 번째지. 그러면 경우 두 번째에는 무슨 말이 있었어? 증명을 하든 증명을 되지 못하든 약정한 100을 줘야 되고 그 다음 법원이 감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가 있어.
근데 3번은 증명이 되지 못해도 100을 지급해야 하는 거 맞아. 법원이 감액할 수가 있어. 여기가 틀린 거라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4번 다의 경우는 약정했고 위약 벌이래지.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 경우 3번이랑 같이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때 손해가 80이 증명됐어. 그러면 180 맞아? 위약 벌 100에 손해 받은 만큼 80 더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급을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여기는 없다가 포인트였단 말이야. 없다.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되지 못했어. 그러면 얼마 줘야 돼? 위약 벌인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어. 여기는 숫자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각각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생각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건. 그 다음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 사용되는데 이 문장, 상당히 이 문장은 문장 독해할 때 참 좋은 문장이거든. 이 추상적이란 말이야. 진짜 짜증나. 이 지문에서 우리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건 이 추상화된 글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행정법령은 행정처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적 행위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안 와닿죠. 그러면 문장에 팔짝 끼고 한번 다시 보셔야 된다고. 뭔 소리예요? 행정법령은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까지가 이제 한 번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법령이 있어야지 행정청이 작용, 즉 행동을 하는구나 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 추상적인 부분 가지고 마이스토리로 바꾸는 연습, 이건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먼저 이제 들어줄게. 이건 이해를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요 밑에서 담배 피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먹었거든요.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 피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먹었어요. 과태료 누가 줬어요? 행정청이 준 거예요. 성북구청에서 나온 분이 나 먹이는 거거든. 어쨌든 작용을 했지. 행정청이 작용했지. 무슨 작용했어? 과태료 부과를 했지. 그럼 나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 근거, 이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뭐야? 법에 있다니까. 이게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예를 드는 거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날 먹였겠지. 근데 여기서 100만원 이하래잖아. 나 10만원 냈다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작용을 한 거야? 지문에 나오는 말로 해줘. 재량행위를 한 거지. 이게 재량행위라고. 자, 가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속행위야. 그런데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 구청한테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재량행위야. 불확정 개념 100만원 이하잖아. 얼마 맥이라고? 없다니까. 그래서 재량으로 한 거야. 누가? 성북구청이.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잘 봐. 강남구청은 50만원 먹여도 돼. 50만원 먹인다고 치자. 강북구청은 75만원을 먹여. 왜? 이거 다 지들의 구청 내에서 뭐로 정한 거야? 재량으로 정한 거지. 그게 재량 뭐라? 준칙이야. 재량 준칙.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 이해합니다. 다만 나왔죠? 별표죠? 특정 요건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이것도 진짜 추상적인데 이제 이해해보자. 특정 요건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우리는 지금 성북구청, 성북구에서 흡연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는 최초 걸렸을 때 얼마 주기로 준칙을 정해놨어. 성북구는 10만원이지. 그래서 행정작용이 반복이 되었어. 계속 얘도 처음 걸리면 10만원, 쟤도 처음 걸리면 10만원을 계속 먹였어. 근데 규비대공을 걸렸는데 30만원을 부과했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일단은 100만원 이하니까. 근데 얘가 들고 일어나도 돼. 왜? 지금까지 다시 처음 걸리면 10만원 매겼잖아요. 그럼 나도 성북구니까 10만원 매겨야 된단 말이야. 왜 나만 30만원 매겨요? 안 돼. 오케이. 그것이 바로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평등원칙이었다. 여러분이 담배 피다 걸릴 일은 없지만 이런 거를 생각을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평가원에 뭐도 나온 적이 있냐면요, 유산 주는 거 나온 적도 있어요. 유류분 막 이런 거. 여러분 아버지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경우를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막 생각을 해내야 되는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